자료에 따르면 1년에 100여 건, 2017년 2월 17일 법제법 시행령 28조 1항 개정 후 현재까지 740여 건의 타법인 주식 양도 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복된 부분 제외하면은 한 650여 건이 되는데, 중복된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뭐 정정 신고한 것,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됐으니까 소극적으로 잡아도 한 650여 건의 주식 양도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보고서, 평가액 따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전자공시 의무가 없는 법인의 주식 거래까지 감안한다면은 이제 엄청난 양의 주식 양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양의 주식 거래가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28조 1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모두 부당행위 계산이 되어야 되는가, 또는 상증법 35조의 보조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가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법원 판례, 근래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를 갖고 보겠는데, 여기서 말한 이 정도의 그 거래라면은 굉장한 거래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그 소개하는 그 대법원 판례는 2017년 2월 17일 이전 거래에 대한 판례고, 2017년 2월 17일 이후 개정 후에는 새로운 판례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하는 판례는 매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의미 있게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다음 부당행위 계산하고 상증법 35조가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가 아마 이렇게 의문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좀 더 들어보면은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될 거고요. 다음을 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 문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 경영권 시가란 무엇인가, 시가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021년 2월 17일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제1항 상장 주식의 시가를 장내 거래한 경우에는, 장내입니다. 장외가 아니고 장내 거래한 경우에는 개정 전에는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이 시가였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에는 해당 거래 가격을 시가라 하고, 다시 말하면 장내에서 거래하면 장내 그 거래 가격이 그게 시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정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장내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의 시가는 거래소 최종 시세 가격이었어요. 그것이 이렇게 개정됐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은 증권시장에서 장외 거래죠. 장외 거래하는 경우하고 기재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이럴 때는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으로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후에는 장내 거래는 당해 거래 가액으로 하고, 이럴 경우 장외 거래나 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최종 시세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추가가 됐어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 자,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 가액의 20% 할증한 가액이 시가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2021년 2월 17일 개정 전하고 이제 개정 후가 있는데, 여기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는 이제 두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자, 개정 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그럴 때는 그 거래일이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예요. 그죠? 최종 시세가예요. 여기는 장내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2021년 2월 17일 개정 전에는. 그런데 2021년 17일 개정 후, 자, 첫 번째 개정에서는 다른 것은 변동이 없어요. 다른 것은 변동이 없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란 것은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것하고 기재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하는 거래의 경우, 그럴 때는 거래일이 최종 시세가격을 한다. 그러면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경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증법 63조 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로 개정됐어. 그러니까 2021년 2월 17일 개정 전하고 개정 후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또 한 차례 2023년 2월 18일 개정됐는데, 여기 때 개정에서는 그래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증법 63조 3항을 적용해서 100분의 20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상증법 제33호 준용이 아니고 그냥 곧바로 경영권 이전이 수반이 된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이 그것이 시가가 됩니다. 시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거나 거래하게 되면은 무조건 부당행위 계산이 돼요. 무조건.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했을 때 이 적용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를 살펴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 다시 말하면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죠. 여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1항하고 대법원 이 판결, 근래에 나왔던 판결을 갖고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분청이 있고 원고 주장이 있고 원심이 있습니다. 처분청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상증법 63조 보충법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액, 다시 말하면 63조 평가액이죠. 63조 평가액에다가 그 평가액이 21,763원인데 거기에다가 최대 주주 가산율 이제 30%. 이때 당시는 이게 이제 50%를 초과하게 되면은 가산율을 30%를 하고 계산하니까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 6,529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1,763원에다가 6,529원을 더하니까 주당 28,292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분청에서는 이게 시가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거래된 것을 보면은 특수관계자 거래간에 4만 원의 양도 양수가 이뤄졌어요. 그러니까 처분청에서는 고가 매입이다 이거죠. 그죠? 28,292원이 시가인데 당신네들 4만 원의 양도 양수였으니까 이거는 고가 매입이 아니냐. 고 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 1호 고가 매입. 고가 매입에 해당한다고 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146억이 나오는데 146억에 대해서 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이 되는 권용에 이제 9명이 되는데 여기서는 기타 소득 해당자도 있고 또 근로소득자에는 상여 처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원고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감정평가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이 사건의 주식가액으로 산정했다. 감정평가. 그러니까 이 4만 원이란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정평가를 했어요. 감정평가를 해서 이 4만 원이 적정하다,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원심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이 된 수원고법이 됩니다. 원심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정한 거래가격이 법령에서 정한 시가, 법령에서 정한 시가와 차이가 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대법원의 참조 판결을 들어서 피고 측의 주장을 부인한 겁니다. 피고 측의 주장을 부인한. 그래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원심의 이 판결을 대법원이 이제 인정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원고의 주장이 이제 맞는 것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한편은 어떤 관심이 되면서, 다시 말하면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이익 계산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원심이 판단한 그 내용을 보면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 원심이 예를 들어 말하면은 이 판결을 참조를 했는데 이 판결에 참조한 내용이 적절치 않은 부분 등 여러 가지 의문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3일 인포마인이나 아니면은 그 국제신문에 이 사건의 분석한 게 한 20, 한 몇 쪽이 됩니다. 분석한 글이 나갈 테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보시고 다음을 볼까요? 그럼 이 사건의 주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식은 상속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도하고 취득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권효경은 이제 아버지가 되겠죠. 사망을 했어요. 이제 사망을 하면서 이렇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이 사람뿐이 아니고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 신대양제지란 것은 이 상속받은 상속인들하고 또 다른 그 주주, 아까 9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권영의 9명. 9명의 그 주주로부터 그 주식 전부가 이제 여기 어떻게 쓰나 12,470주죠. 이 주식 전부를 여기 9명으로부터 이렇게 신대양제지란 계열회사입니다. 여기는 대양제지회사고 계열회사한테 양도를 했어요. 이때 당시 지분이 이제 46.4%고, 자, 이래서 이렇게 양도됐다는 이 관계를 보고, 그리고 양도했을 때 그 가액은 얼마가 되느냐? 이제 4만 원입니다. 아까 보다시피 이제 4만 원. 장외 거래죠. 이 사건 주식은 이건 상장 주식입니다. 상장 주식. 자, 상장 주식을 장외 거래하면서 처분 단가를 4만 원에 했어요. 매수자는 권용의 9명으로부터 매수한 자는 계열 회사인 이제 신대양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양도가액이 주당 4만 원으로 계산된 것은 앞에서 봤듯이 기준 주가에다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17,972원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주당 4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 주가는 뭐죠? 이건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준 주가죠.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처분청, 피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 다시 말하면 피고가 이것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28,292원인데 여기는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이 21,000원이 되고 거기에다가 할증률이 30%로 그래서 가산한 가액, 그것이 이제 6,529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1,000원하고 6,500 합쳐서 이제 28,000원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원고의 양도가액하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계산 그 구조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이 사건 양도 대상의 그 상장 주식이 이제 124만 7,093주입니다. 그럼 이 주식에 대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어떻게 계산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걸 볼까요? 원고는 이 주식을 감정평가를 했어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했는데 주당 가치는 감정평가액이 21,7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 프리미엄률을 이제 80%로 잡았어요. 86%. 6%를 잡으니까 21,000에서 86 하니까 주당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제 18,660원이 되겠죠. 그죠? 1000에다가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하니까 전체 이제 4만 원이 되는 그런 그 계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당 감정가액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일주당 감정가액, 요 가액에다가 경영권 프리미엄 요거 더한 금액, 그것이
경영권 이전이 된 주식의 가액이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주식의 가액. 그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주식의 가액. 그래서 127만 주가 전체 다 500억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의 주장입니다. 원고의 주장. 자, 원고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 의뢰해서 이런 평가를 했는데, 그리고 별도로 그 첨부된 이 감정평가액이 정당한가 아닌가 이 적정에 대한 그 검토를 회계법인에다가 의뢰를 해서 평가를 했어요. 회계법인에다 평가를 한 것은 그 전자공시 자료에 보면은 공식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인데 요거는 자본시장법령에 나와 있어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받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대한 이 가액도 당연히 제출됐고 보조적으로 이것도 같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회계법인이 평가한 평가는 어떻게 되는가? 일주당 기준주가, 일주당 기준주가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평가액이죠.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평가액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최고 프리미엄률이 131, 20 단순이 27, 최소가 16. 이거는 이제 거래 사례를 들어서 거래 사례를 굉장히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한 3, 40건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례를 들어서 거기에서 최고 프리미엄률로 거래된 것은 131% 나왔고 그 다음에 단순 평균에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고 최소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프리미엄 주식률은 81%를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 사이 안에서 81%를 적용했으니까 이것은 정당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이제 17,927원이 나왔죠. 그래서 기준 주가에다가 주당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니까 이제 4만 원이 나온 거죠. 그리고 17,093주에 대한 총 그 평가액은 490.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양도가액이 되죠. 양도가액.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준 주가에다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플러스해서 경영권 이전이 된 주식의 가액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영권 프리미엄 플러스 여기는 일주당 감정가액, 일주당 기준 주가. 그러니까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주식의 가액의 평가는 그 구조는 마찬가지죠. 같이요. 마찬가지가 아니라 서로 같이요. 해당 주가에다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플러스한 것, 그것이 이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주식의 가액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 사건 주식 프리미엄률을 86%를 했을 때는 이 사례와 같은 이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여기서는 표가 복잡해서 그냥 하나로 이렇게 했다는 그 뿐입니다. 이런 사례, 거래 사례를 이 감정평가를 할 때도 다 참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다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원고가 주장한 것은 주식을 감정평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정평가. 그러면서 보조적으로 첨부된 자료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다시 말하면 회계법인이 평가한 평가의견서가 별도로 제출되었다는 것, 요것까지만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을 볼까요? 2021년 2월 17일 개정 후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모든 주식의 시가. 자, 좀 전에 봤지만은 법인세법 시행령 이제 80제 1항이라 그랬죠. 개정 후에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모든 주식은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100분의 20을 반드시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시가입니다. 그럼 이때에 그 시가라는 것은 법령에 정한 시가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판례, 이 사건의 판결의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관심과 의문이 대상이 되는 이유는 2021년 2월 17일 개정 후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모든 주식은 반드시 그 거래 가격의 20%를 할증한 가액을 가산한 금액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부당히 계산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 다시 말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이것은 그 거래가액이 20%를 할증한 가액이 시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도 높거나 낮으면은 그러면 다 부당행위 계산이 돼야 되자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대법원 판례 이 사건의 판례처럼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을 들어서 부당행위 계산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보다 높거나 낮더라도 그것이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을 배제될 수 있는가? 이 사건으로 보면은 배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 강제 규정이죠. 경영권이 이전된 모든 주식은 반드시 그 거래가액이 20%를 할증을 해야 돼요. 그것이 시가예요. 그러면 서로 충돌이 될 거예요.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부당행위 계산 적용이 배제된다면은 그러면 이 개정된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규정을 여러분들이 우선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증법 63조 3항이 이제 할증평가 규정이죠. 할증평가 규정은 법령이 정한 시가입니다. 법령이 정한 시가. 그래서 지배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이전의 상대방, 주식 이전을 말합니다. 이전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또한 그 수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으로 간주한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63조 3항이 이제 합헌 이런 그 판결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 수량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한 주를 양도하더라도 최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아니면 최대 주주가 이전하는 주식 그것은 반드시 할증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 또는 할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수량이 어느 정도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무조건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전된 것을 간주해요. 그것이 63조 3항의 규정입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는 상증제법 35조 1항, 상증제법 35조 1항 이런 것은 재산의 고가 양도 또는 저가 양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은폐된 경제적 이익의 무상 이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통상적인 거래를 통한 부당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쉽게 예상되므로 시가와 실제 거래 가격, 시가와 실제 거래 가격의 차익, 여기서 말하면 시가와 실제 거래 가격은 이것은 대가가 됩니다. 그죠? 그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 취득한 점에 착안해서 그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하므로 그 수단도 적절성이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합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상증법 35조 제1항에 그것이 이제 고가 양도, 저가 양도인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이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이익 증여가 됩니다. 자, 고가, 저가 양도. 고가, 저가 양도. 그러니까 35조 1항에 나오는 그 고가, 저가 할 때 그 시가, 그 시가도 법령이 정한 시가입니다. 법령이 정한 시가. 법령이 정한 시가이기 때문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를 불문해요. 정당 사유가 있든 없든 고가 아니면 저가 양도가 되면은 무조건 이익 증여가 됩니다. 무조건 이익 증여가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상증법 63조 3항도 마찬가지, 그죠? 한 주를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조건 할증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전하게 되면은 그건 다 무조건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63조의 3항의 할증평가 규정하고 상증법 35조 1항의 고저가 양도할 때의 이때의 그 시가, 그 이때의 이익계산, 여기서 관행상 정당한 사후 여부 불문. 자, 부당이익 계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게 법령에서 정한 시가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높거나 낮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행위 계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63조 3항하고 상증법 35조 1항은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이유가 없어. 다시 말하면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 등의 이유가 없어. 그냥 무조건 이익 증여가 되고 여기는 무조건 할증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정당하다고 그랬어요. 63조 3항하고 상증법 35조 제1항 고저가 양도 이것이 정당하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을 법인세법 시행에 나와 있는 이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죠?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개정 후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20%를 할증한 가액이 시가임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대법원 판례, 이 사건에서 말한 대법원 판례, 이것을 개정 후에도 이 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계속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하고 이제 상증세법상 이익증여를 이제 보겠는데요. 좀 전에 상증세법 35조를 이제 봤습니다. 상증세법 35조를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상증법 35조 제1항하고 2항인데 1항은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가,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가예요. 그 다음에 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대해서요. 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래의 관행성 정당 사유가 없어야 돼.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그것을 이익증여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1항은 어떻게 됐어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라는 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1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당한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이익증여가 돼요.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위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제1항 단소 개정된 규정을 말합니다. 개정된 규정.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종 시세가액을 한다. 최종 시세가액.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재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하고 이제 기재부령이 정하는 방법. 이렇게 거래를 할 때는 89조 1항 단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할 때는 그때의 주식의 시가는 최종 시세가액이라는 겁니다. 거래일이 최종 시세가액.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거래일이 최종 시세가액이 시가입니다. 그리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경우에는 100분의 20. 자, 그럼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주식은 어떻게 돼요? 다 장외거래죠. 장외거래. 장외거래입니다. 장외거래일 경우에는 최종 시세가액에다가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이에요.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이 그게 이제 시가가 됩니다. 그게 시가가 됩니다. 그럼 답을 볼까요? 상장 주식을 장외 거래하는 경우, 상장 주식을 장외 거래하는 경우는 최종 시세가액이 시가예요. 그죠? 장외 거래하는 경우. 자, 여기서 장외 거래하는 경우는 최종 시세가액이 시가가 되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주식은 그 거래가액의 20%를 가산한 가액이 시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장 주식의 장외 거래의 시가는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 이유를 불문하고 부당행위 계산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 계산이 배제되지 않는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주식이 가요. 바로 이런 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에 대해서는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부당행위 계산이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가 하면은 경영권이 이전이 된 수반의 주식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 경영권이 이전이 수반된 주식의 가액을 그것을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이 이유로 해서 그것이 설령 고가 매입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이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피고는 어때요? 법령이 정한 시가에 따라서 계산했어요. 그에 따라서 하고 그거보다도 높은 가격을 했으니까 고가 매입하고 부당행위 계산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은 부당행위 계산이 배제가 불가능하고 그렇죠. 자, 법령에서 정한 시가의 최종 시세 가액 그렇죠.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최종 시세 가격을 한다 그랬어요.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방법하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 거래하는 거는 이거는 이유 없이 최종 시세 가격이 시가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시가는 부당행위 계산이 배전이 불가능하고 자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계산된 그 시가는 부당행위 계산이 배제 가능할 수가 있고 이게 서로 매치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최종 시세 가액 최종 시세 가액은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그것을 최종 시세 가액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의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된 그 원심의 판결을 보게 되면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법률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은 그 거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경우에는 그것은 부당행위 계산을 할 수 없다는 서로 배치되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